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록히드 마틴이 선언했습니다. 2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비용이 신형 구매보다 높아졌다고. 우리도 못합니다. 보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 된 기체는 되살릴 수 없다고.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항공 강국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10년 9월 사천공항에 미 공군 수송기가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그 안엔 700억 원어치 고철 9대, 미국이 버린 P3 초계기들이 실려 있었죠.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에? 그 작은 나라에? 하지만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3년 뒤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 기업들이 포기한 그것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신형보다 12% 강력하게. 록히드 마틴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세계는 묻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한국처럼 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쓴 불가능의 역사, 그 놀라운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쓰레기야 쓰레기. 정비사가 기체를 발로 찼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 속이 텅 빈 소리. 저도 알아요. 이건 비행기가 아닙니다. 관이죠. 하늘의 관. 그런데 한국이 이걸 샀다고? 구대를?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해? 예, 계약 완료됐답니다. 700억에.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죠? 이건 거래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톰슨입니다. 30년간 미 해군 최고의 항공기를 설계했죠. 제 손을 거친 기체는 완벽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폐기장에 서 있어요. 왜냐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고철로 뭘 한다는 겁니까? 모하비 사막. 섭씨 47도였습니다. 공기가 피부를 태웠죠. 제 앞엔 9,000대의 비행기가 누워 있었어요. 녹슨 날개. 갈라진 동체. 미 해군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톰슨, 이거 봐요. 동료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국, P3 폐기기 9대 인수. 총액 700억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난장판이었죠. 700억? 하하. 천안함 사건 이후 정신줄 났나 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3초 만에 멈췄습니다. 700억. 신형 P8는 4,000억입니다. 한 대에. 그런데 50년 된 P3 9대가 700억? 계산이 안 맞았어요. 고철값으로는 너무 비쌌습니다. 톰슨, 당신 생각은? 상사가 물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천안함 사건. 해군 전력 붕괴. 초계기 부족. 신형 구매 불가. 예산 바닥. 절박하군. 절박한 자는 미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틀 후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단 한 줄이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프로젝트 P3K, 주관사 KAI. KAI. 저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경력. 전 세계 방산업체를 다 아는데 말입니다. 검색했습니다. KAI.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홈페이지 사진 속 기체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뭐 하는 데야?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 건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KAI라는 회사 아시는 분? 침묵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거래를 무시하는 겁니까?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슨, 고철은 고철이야. 하지만 됐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목적지는 한국. 사천. KAI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쳤어? 뭐하러?
동료가 물었습니다. 확인하려고. 제가 틀렸는지 그들이 미쳤는지.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모아비가 보였습니다. 9,000대의 무덤. 그중 9대가 이미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700억짜리 도박. 중얼거렸죠. 하지만 도박은 제가 하는 거였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제 자존심을 걸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아비가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넌 대체 뭘 하는 거야?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했죠. 모아비와는 정반대였어요. 톰슨 씨?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KAI 김대리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공장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3시간.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논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죠. 저기입니다. 김대리가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어요. KAI 4천 공장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소음, 절단기 소리, 용접 불꽃, 사람들의 고함. 이쪽입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P3가 있었어요. 아니, P3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동체가 완전히 해체돼 있었죠. 날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엔진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부품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생 작업입니다. 재생?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재생이 아니었어요. 해부였죠. 저기 보십시오. 김대리가 가리켰습니다. 기술자들이 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헤드랜턴을 켜고 작은 해머로 두드리며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뭐 하는 겁니까? 균열 검사입니다. 모든 리벳을 확인하고 있어요. 모든 리벳을? 네. 27만 개. 숨이 막혔습니다. 27만 개. 미쳤습니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김대리가 웃었어요.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톰슨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죠. 5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흰 유니폼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박 팀장입니다. 프로젝트 총괄이죠. 악수를 했습니다. 이 작업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동체를 바라봤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지만 해야 합니다. 왜죠?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팀장이 앞장섰습니다. 경납고 안쪽으로 들어갔죠. 거기엔 또 다른 기체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무기입니다. 엔진이 달려 있었어요. 시동 테스트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요? 네. 박 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술자가 콘솔로 다가갔죠.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우웅. 엔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커졌죠. 쾅. 폭발음이었습니다. 연기가 치솟았어요. 꺼. 고함이 터졌습니다. 엔진이 멈췄죠. 침묵. 검은 연기만 경납고를 채웠습니다. 저는 박 팀장을 봤어요. 봤습니다. 불가능해요. 박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내일 다시 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했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 박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톰슨 씨,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뭡니까? 절박한 겁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포기가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지만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피우는 담배였죠. 이 사람들,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연기를 내뱉었습니다. 진심이야.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죠?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대됩니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확신했죠.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제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새벽 4시였습니다. 활주로에 섰죠. 어둠 속에서 기체가 보였습니다. P3K. 700억짜리 고철이었던 것. 이제 날개를 단 채 서 있었어요. 정말 띄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변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술자들, 정비사들, 엔지니어들. 모두 침묵했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짓눌렀죠. 시동 걸겠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조종석에서 파일럿이 손을 들었어요.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우웅.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1번 엔진. 2번. 3번. 4번. 모두 살아났어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땅이 떨렸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신호 정상입니다. 유압 정상. 연료 흐름 정상. 무전이 이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던 기체가 숨을 쉬고 있었죠.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파일럿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허가합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속도가 붙었죠.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사람들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0억짜리 고철이 날고 있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톰슨 씨.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3일 뒤였습니다. 경납고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로키드 마틴 기술진이었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말했죠. P3K 성능을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표적 탐지거리 측정. 추적 안정도 확인. 데이터가 쌓였어요. 로키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신형보다 12% 높은데요?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가 물었어요.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27만 개의 리벳을 다시 박았습니다. 모든 배선을 교체했죠. 센서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로키드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실패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실전 작전이 시작됐죠. 중국 잠수함 포착. 무전이 들렸습니다. P3K가 출격했어요. 11시간.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죠. 표적 유지. 신호 강도 양호. 추적 계속. 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지켜봤어요. 화면 속점이 움직였습니다. P3K였죠.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점. 중국 잠수함이었습니다. 작전 완료. 11시간 만에 들린 목소리였죠. 귀환합니다. 작전실이 터졌습니다. 환호. 박수. 고함. 하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죠? 감동입니까? 아니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고철이라 비웃었던 것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제가 불가능이라 단정했던 것이 11시간을 날았죠. 그날 밤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고철 비행기로 중국 잠수함 추적 성공. 700억의 기적, 세계가 주목. 로키드 마틴도 인정한 한국 기술.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동료들이었습니다. 톰슨, 봤어? 미친 일이야. 어떻게 저게 가능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기했을 뿐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고철을 날린 게 아니야. 담배 연기를 내뱉었죠. 신념을 날린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죠. P3K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국회 청문회 소집.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예산 관련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서울. 국회의사당. 카메라가 번쩍였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철 재활용쇼 아닙니까? 의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700억을 썼는데 겨우 9대. 국민 세금으로 도박한 겁니까? 공격이 쏟아졌어요. 박 팀장은 침착했습니다. 성능 개량 로드맵을 보십시오. 서류를 내밀었죠. 11시간 작전 성공. 신형 대비 12% 향상. 그게 중요합니까? 안전성은요? 모든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철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메모했어요. 이 숫자들은 허세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뉴욕 타임스였습니다. 한국의 위험한 도박. 가디언이었죠. 떨어질 비행기를 세금으로 띄운다. 제 이메일이 터졌어요. 톰슨, 당신 미쳤어? 한국한테 매수당했나? 30년 경력이 부끄럽지 않아?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제 과거까지 파헤쳤죠. 전직 미 해군 기술자, 이제 한국 앞잡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비웃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천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진동수치 초과. 경보음이 울렸죠. 기능시험 중이었어요. 엔진이 멈췄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피로 균열입니다. 안전팀장이 대답했죠. 이 기체 비행 중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박 팀장이 돌아봤습니다. 아직 수정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전기준 미달이에요. 시간을 주십시오. 안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안전팀과 개발팀이 대립했습니다. 경납고가 긴장으로 가득 찼죠.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재료 피로도 계산, 전자장비 차폐 개선안,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결단을 내렸죠. 작업 중단합니다. 뭐라고요? 개발팀이 놀랐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경납고에 불이 켜졌죠. 현수장치 재교정. 레이돔 체결 토크 전수조사. 볼트 하나하나 다시 조였습니다. 저도 함께했어요. 손에 렌치를 쥐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직접 기체를 만지는 게. 톰슨 씨.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왜 도우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틀렸던 건 제 편견이었으니까요. 그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작업이 끝났죠. 경납고 안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어요. 재시험 시작합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진동 측정. 정상. 압력 측정. 정상. 모든 수치가 안정됐죠. 통과입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나는 증인이 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들이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숫자는 진실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봤으니까요. 조롱이 소음일 뿐이라는 걸. 그들은 소음을 뚫고 숫자를 세웠다는 걸. 한치의 토크값이 한 사람의 생명을 가른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P3K가 서 있었어요. 햇빛이 동체를 비췄습니다.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편견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이들의 진실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P3K는 계속 진화했죠. 센서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모니터 앞에 섰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야간 해상 영상이었죠. 이전 버전입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파도와 표적 구분이 어려웠어요. 이제 새 버전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선명했죠. 표적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EOIR 카메라 알고리즘을 바꿨습니다. 해수면 반사를 억제했죠. 픽셀은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릅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능으로 해결했던 거죠. 다음은 컴퓨팅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데이터 버스를 재배선했습니다. 왜죠? 지연을 없애기 위해서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이전 지연 시간 152m초. 현재 지연 시간 12m초. 140m초를 줄였습니까? 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표적이 움직입니다. 140m초면 42m죠. 그 거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무장 통합 테스트였어요. 모에 투하 시작합니다. 기체가 날아올랐습니다. 표적이 바다에 떠 있었죠. 투하. 무장이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솟았어요. 착탄.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오차 3.2m. 이전 기록은요? 8.7m였습니다. 오차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입니다. 엔지니어가 웃었어요. 센서와 컴퓨터가 대화합니다. 그리고 무장이 귀를 기울이죠.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맞았어요. 이건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였죠. 정비 경납고였습니다. 정비사가 웃고 있었어요. 뭐가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비 시간이 줄었습니다. 얼마나요? 배관 동결 문제를 해결했죠. 이젠 2시간이 단축됩니다. 매번요? 네. 그럼 한 달이면 60시간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60시간이면 이틀 반이었습니다. 이젠 밤을 덜 셉니다. 그의 미소가 진심이었어요. 작은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을 바꿨죠.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파일럿이 들어왔어요. 시험 비행을 마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파일럿이 잠시 멈췄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체가 제 말을 먼저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생각하면 기체가 반응합니다. 명령 전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겪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어요. 이건 생존성의 언어다. 기체가 사람을 이해할 때 조종사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전해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센서 개선 야간 해상도 300% 향상. 컴퓨팅 최적화 지연 92% 감소. 무장 정확도 오차 63% 축소. 정비 시간 월 60시간 단축.
파일럿 평가 반응성 극대화.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사람이 있었죠. 밤샘 작업, 무수한 실패, 포기하지 않는 의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였어.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거대한 도약이 됐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동료에게 보냈죠. 한국의 혁신은 굉음이 아니다. 지연 0.1초의 침묵에서 태어난다. 숫자는 거짓말 못한다. 오늘의 숫자는 가능을 말한다. 전송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고철이 첨단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신념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뱉었죠. 이제 세상도 알게 될 거야.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P3K도 저 하늘을 날겠죠.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더 오래. 폭풍입니다. 기상 담당이 말했습니다. 동해 북단, 풍속 25m. 화면에 붉은 구역이 떴어요. 출격 취소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죠. 하지만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의 대잠 작전입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미쳤습니까? 실전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새벽 5시였습니다. P3K가 이륙했어요. 폭풍 속으로. 고도 3000피트. 파일럿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구역 진입. 모니터를 응시했죠. 레이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표적 탐색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신호 약합니다. 파일럿이 말했습니다. 해면 스프레이 간섭 심각. 화면이 지직거렸죠. 번개가 쳤습니다. 센서 블라인드. 고함이 들렸어요. 표적 신호 상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계획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 중입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3초, 5초, 1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프트웨어 페이로버 작동.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안테나 각도 수동 재설정 중. 가능합니까? 해보는 겁니다. 침묵.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무전 잡음. 그리고 잡았습니다. 파일럿이 외쳤어요. 약한 숨이지만 살아있습니다. 화면에 점이 떴습니다. 희미했죠. 하지만 움직였어요. 표적 에코 복원. 추적 재개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경고등. 파일럿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3번 엔진 진동 수치 초과. 화면에 빨간 불이 켜졌죠. 귀환해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판단은 기장이 합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끝냅니다. 파일럿의 목소리였죠. 단호했습니다. 임무 지속합니다. 작전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화면만 봤습니다. 표적 추적이 계속됐죠. 30분, 1시간, 2시간. 경고등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멈추지 않았어요. 추적 루프 완결. 파일럿이 보고했습니다. 기록 시간 연장 성공. 귀환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아직 땅에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40분 후였습니다. 활주로 진입. 기체가 보였죠.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착륙 허가.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무사했어요. 착륙 완료. 사람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저도 따라갔죠. 기체 앞에 섰습니다. 빗물과 오일이 뒤섞여 흘렀어요. 파일럿이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살아있습니다.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악수했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기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체는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기체를 쓰다듬었죠. 고생했어. 속삭였습니다. 무언의 존경이었어요.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 위에 마커가 그려졌죠. 폭풍의 경로, 기체의 궤적, 표적의 위치, 모두 빗물에 번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폭풍 속 2시간 40분, 표적 추적 100%, 경고 상황 극복, 임무 완수,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사람이 있었죠. 두려움을 이긴 파일럿, 포기하지 않은 엔지니어, 신뢰한 팀장, 그리고 살아남은 기체.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가슴에 남았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P3K가 서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이 사라진 게 아니야.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통과했을 뿐이야. 연기를 내뱉었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전은 강의를 기다려주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현장에서 다시 썼어. 그리고 확신했죠. 이 사람들은 진짜라는 걸. 이 기체는 기적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의 폭풍이 내일의 자산이 될 거라는 걸. 미 해군 기술평가단 도착합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입니다. 긴장이 흘렀어요. 활주로 한쪽에 P3K가 서 있었습니다. 700억짜리 기체. 세계가 비웃었던 것. 이제 심판받는 날이었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로고가 보였어요. 보잉, BAE, 미국 방산업계 거물들이었습니다. 톰슨. 누군가 저를 불렀죠. 제 옛 동료였습니다. 자네 여기서 뭐 하나? 참관하고 있습니다. 참관? 이 쇼를? 비웃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선언했죠. P3K가 날아올랐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어요. 표적 탐지거리 측정. 신형 P8 기준 250km.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P3K 280km. 뭐? 로키드 엔지니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확인 중입니다. 키보드가 두드려졌죠. 맞습니다. 280km. 침묵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적 안정도였어요. 노이즈 대역폭 측정.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신형 대비 12% 우수. 로키드 기술진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다시 측정하십시오. 이미 3번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가 계속됐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 무장 통합 정확도, 정비 편의성. 모든 항목에서 P3K가 앞섰습니다. 잠깐만요. 로키드 수석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이야기 좀 하시죠.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물었죠. 박 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7만 개 리벳 재작업, 모든 배선 교체, 센서 알고리즘 최적화, 데이터 버스 재설계, 3년간의 작업입니다. 로키드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시도를 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뭐라고요? 2년 전입니다. 호주 공군 의뢰로요. 그래서요? 실패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비용이 신형 구매보다 높아졌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런데 당신들은 해냈습니까?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네. 절박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로키드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우린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죠. 미국 최고 방산업체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700억짜리 고철을. 이틀 후였습니다. 언론이 터졌어요. 로키드 마틴, 한국 기술 인정. CNN 헤드라인이었습니다. KAI, 폐기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BBC가 보도했죠. 고철을 부활시킨 나라, 한국. 일본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기술력. 한국 항공산업의 반전. 제 이메일이 폭발했어요. 톰슨, 이게 진짜입니까? 로키드가 정말 인정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실입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국제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KAI가 초청받았죠. 청중석엔 200여 명이 앉았습니다. 나토 인사들, 유럽 항공사들, 미 국방부 관계자들. 박 팀장이 단상에 섰어요. 프로젝트 P3K를 소개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죠. 사진들이 지나갔습니다. 모하비의 고철, 해체된 동체, 재조립 과정, 첫 비행, 실전 작전, 그리고 성능 데이터.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왜냐고요? 제가 비웃었던 사람들이 세 개의 박수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고철이라 했던 것이 교과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합니까? 우리 공군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까? 박 팀장은 차분히 대답했죠.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전 아무도 몰랐던 회사. 이제 세계가 찾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세계의 군사 교과서는 한국어로 다시 인쇄됐다. 로키드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경례였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든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00억의 고철이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 담배를 꺼냈습니다. 연기를 내뱉었죠.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어요. 국제방산 포럼이었습니다. 청중석엔 300명이 앉아 있었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나토 사령관들, 유럽 항공사 임원들. 오늘 제 이야기는 고백입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이었어요. 30년 경력의 기술자가 편견에 눈이 멀었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모하비 사막의 고철더미. 저는 이걸 쓰레기라 불렀습니다. 다음 사진. P3K의 첫 비행. 하지만 한국은 이걸 희망이라 불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은 고철을 무기로 바꾼 게 아닙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불신을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거든요. 연설이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죠. 톰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박 팀장이었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이었죠. 그가 웃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당신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기체만 고친 게 아닙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죠. 사람도 고쳤군요. 네. 당신의 편견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한국에 남으려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여기서 배울 게 많습니다.
환영합니다. 악수를 했죠. 기름때 묻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사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납고 앞에 섰죠.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네. 감사합니다. 왜죠? 세계에 우릴 알려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죠. 그래도 당신이 믿어줬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기름때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기적을 만들었죠. 그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P3K 실전 배치 완료. 중국 잠수함 억제 성공. 동맹국 도입 문의 쇄도. KAI는 이 프로젝트를 명명했습니다. 피닉스 프로그램. 불사조 계획.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뜻이었죠.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죠. 그리고 썼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에서 미래를 조립한다. 전쟁의 상처 위에 공학을 세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를 소재로 삼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경납고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시 썼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기술로 울지 않았다. 신념으로 울었다. 700억의 고철. 그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다. 불가능을 조립하는 인간의 의지였다.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모하비의 비웃음. 사천의 실패. 폭풍 속 비행. 세계의 인정. 그리고 오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기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인간을 믿게 됐죠. 그들은 녹슨 비행기를 다시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제 오만이 추락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담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개 비었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한국은 고철을 재활용한 나라가 아니야.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래를 재조립한 나라야.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P3K였죠. 야간 훈련 중이었습니다. 기체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날아라. 더 높이. 더 멀리. 눈을 감았어요. 경납고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쇳가루. 기름. 땀. 그리고 희망. 나는 오늘도 그 냄새를 잊지 못해.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에 썼죠. 희망은 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기록이 세상에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기적은 하늘에서 오지 않는다는 걸. 경납고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서 탄생한다는 걸. 창밖에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내일도 저 불은 켜져 있겠지.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경납고로 향했죠. 제자리는 거기였으니까요. 믿음을 배운 곳. 신념을 목격한 곳.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 곳. 문을 열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반겼어요. 톰슨 씨.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새로운 집으로.